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즌부터 점프볼에서 취재하게 된 김선일 기자입니다. 네, 저도 지난 시즌부터 점프볼에서 농구 취재를 시작한 조영호 기자입니다. 21, 22 시즌부터 취재를 시작한 정다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미생그래프라는 컨텐츠 4학년 선수들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여봤는데 미생그래프 한번 형이 소개해주세요. 미생그래프는 최창원 선배 권유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기사인데 4학년 이번에 드래프트 참가하는 선수들 농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농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드래프트 앞두고 이제 각오 같은 그 선수의 농구 인생을 담은 기사로 저희가 매주 요일을 정해서 올렸던 기사입니다. 어땠어요? 처음에 팀장님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팀장님께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대학리그가 초면이었어가지고 처음엔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선수들 다 모르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선수들만 좀 알았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이랑 이제 1대1로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친분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좋더라고요. 뭔가 프로로 뛰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해보니까 재밌고 해보니까 형어 말대로 좀 친해지기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었지. 다혜는 대학리그 취재하면서 이제 MBC도 갔다 오고 유리그도 취재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경기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상명대 조선대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상명대랑 조선대가 이제 각각 승이 없었고 두 팀 중에 승리한 팀이 이제 리그 첫 승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사실 상명대가 다른 팀에 비해서 신장도 낮고 인원수도 적어서 리바운드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좀 불리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상명대가 경기력이 나쁜 팀이 아닌 게 한양대전도 이제 72대 73 1점 차로 패배하고 연세대전에서도 10점차 안쪽으로 이제 좁혀서 패배를 한 거라서 그날 조선대전에서는 정주영 선수랑 홍동면 선수가 더블 기록을 하고 2학년 김정현 선수도 풀타임을 뛰면서 27득점을 올렸어요. 27점? 그날 경기가 이번 시즌 MBC에서 100점 넘은 경기도 있지만 저는 그 경기가 이번 시즌 상명대 농구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난 경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셋이 얘기할 때도 이제 맨날 상명대 얘기만 하잖아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상명대 홍보대사 익히 잘 알려져 있지. 소속이 상명대 소속은 아니죠? 아 절대. 형은 솔직히 여기서 대학리그 취재 제일 많이 다니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경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개 좀 뽑아주세요. 머릿속에 좀 여러 개 떠오르지만 먼저 연대 경희대 연대 홈에서 열렸던 경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 공동 2위 간 대결이어서 되게 치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과는 연세대가 6이상 3점슛 모두가 아는 그 3점슛을 중심으로 1학년 동생들과 4학년 맏형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승리를 했는데 팀의 현재와 미래가 활약이 모두 나온 경기라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MBC 때 고려대랑 연세대랑 예선에서 붙고 결승에서 붙었잖아요. 그중에서 제 예선 경기를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 처음에 조추첨이 나왔을 때 좀 맥이 빠졌어요. 위에서 만나야 될 팀들이 같이 다 만나버리니까 좀 맥이 죽음의 조였지. 네, 좀 그건 사실이었죠. 막상 까보니까 좀 박진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연세대가 제 기억으로는 전반에 28점인가 넣었는데 고려대에서 문정현 혼자 26점을 넣었거든요. 문정현이 전 되게 슛이 부족하고 스피드도 적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많지만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날 경기로 아 진짜 농구를 좀 쉽게 하는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인상 깊었죠. 그리고 끝나고 인터뷰실 들어갔는데 동기부여가 된 게 뭐였냐 하니까 전에 이제 중앙대 경기에서 잘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로 혼났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이제 좀 돋보이는 그런 선수인데 밖에서는 영락없는 아직 애긴 거죠.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절치부심하고 이런 거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드래프트 신청 접수가 지금 시작이 됐고 9월 5일날 이제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얼리가 확정된 선수들도 있고 지금 계속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4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취재를 마쳤는데 취재를 다니면서 일단 눈에 띈 뭐 4학년 선수들이나 아니면 얼리가 확정된 선수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형은 좀 누가 기억에 남으세요? 나는 좀 먼저 동국대 취재를 많이 가기도 했고 동국대에서 김승엽 선수가 좀 눈에 띄는데 김승엽 선수가 좀 알다시피 신장이 좀 작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홍대부고 주전 포인트 가드 맡으면서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 플레이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73 되나요? 80이 안 넘으니까
자기만의 플레이로 리딩 경기 조립 이런 걸로 이제 이번 시즌 동국대 유쾌한 소극농구 빨랐잖아. 네, 동국대 그쵸. 농구가. 그래서 그 중심을 잡으면서 플레이오프에 팀을 올려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 동국대가 좀 가드 잘 키우잖아요. 김승현, 변준영을 이을 수 있는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김승현 미생그래프 제목에 썼다시피 제2의 김승현 제 이름도 한 글자만 틀리기 때문에 그쵸. 본인 입으로 또 그래서 제목에 또 써줬던 기억이 있네. 또 다른 선수들은 아니면 뭐 얼리도 괜찮고 다른 선수 얼리도 있지만 4학년 선수 먼저 얘기하자면 뭐 신동혁 연세대 네. 선수가 좀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팀의 주장을 맡기도 하고 주장이 뭐 경기 농구 내외적으로 좀 팀의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 연세대가 올해 부상자가 많고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삼성으로 취직을 하셨고 그래서 좀 싱숭생숭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주장으로서 좀 잘 잡아줬다. 약간 신동혁이 공수에서 공수 좀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다 보니까 연세대에 좀 안정감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서 좀 기억에 남는 선수인 것 같아요. 4학년 뎁스가 제일 좋은 팀은 중앙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4학년들이 다 웬만하면 약한 팀들이 많았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인웅이 중심을 잡았고 문가온 선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 시즌에. 그다음에 정성훈 선수도 구력이 되게 짧거든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거에 비해서 농구 센스도 있고 파이팅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선수들 다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도 박인웅 선수가 좀 눈에 띄었어요. 힘이 되게 좋고 키는 3번을 보기엔 조금 아쉬운데 뭐 힘이나 뭐 스피드나 뭐 수비 되게 좋은 선수, 슛도 있더라고요. 문가온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크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항상 기록지를 보면 좀 상위권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고 그 팀에서 굳은 일을 이제 도맡아 하는 선수다 보니까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답 기자는 누구 있어요? 상명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경희대 취재를 조금 많이 가다 보니까 경희대에서 언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경희대 주장 박민채 선수가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민채 선수가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대학리그 최초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한 평균 10.1개. 코트 안에서 뭐 선수들을 찾아주는 능력이나 뭐 잘못된 게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소통을 하는 게 왜 주장인지를 알게 해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빛나고 막 튀는 농구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조용히 이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진가를 드러내는 선수다. 그래서 어시스트 기록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박민채 선수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경희대 뭐 선배인 박찬희 선수의 플레이 좀 닮지 않았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박민채 선수가 롤모델이 박찬희 선수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어시스트 능력이 좋은데 박찬희 선수도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동료 찾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닮지 않았나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 선수 롤모델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데 신동혁 선수가 롤모델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성곤 선수랑 되게 닮아서 신동혁 선수가 좀 앞으로 수비도 더 발전하고 문성곤 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모방하며 발전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인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좀 이대성이랑 포지션이나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이대성이 지난 시즌 오리온에 와서 이제 확실히 스텝업한 게 미드레인지 게임이었잖아요. 박인웅도 지금은 이제 3번을 주로 보고 있는데 키가 좀 190 초반대다 보니까 2번으로 이제 포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대성의 미드레인지 게임을 좀 이용하고 좀 참고를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3점이 조금 아직 기복이 있어서 그걸 이제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만회를 하고 또 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3번 치고도 안 밀리는 몸인데 2번을 보면 거기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매치업에서 뭐 이대성, 프로의식도 워낙 좋은 선수니까 이대성 선수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리 선수들도 좀 많이 나왔죠. 많이 지금 뭐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얼리 선수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좀 인상 깊거나 아니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연세대에서 얼리 선언한 양준석 선수가 아무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나. 뭐 고등학교, 대학교 농구 인생 하면서 잘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본 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탐내는 프로팀도 많다고 들었고 얼리 선수 중에는 나는 양준석 선수가 제일 눈에 양준석 어느 팀에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보세요? 그럼 어울리는 팀이 많지만 뽑아보자면 KCC에 좀 거의 바로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일단은 확정된 선수도 있고 좀 거의 유력한 선수들도 있지만 김태환 선수의 발전이 좀 눈에 띄는데 시즌 초반에는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스텝업하고 얼리 이제 좀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난 뒤에 좀 유심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MBC 배가 거의 김태환 선수의 쇼케이스였다고 맞아요. 할 정도로 잘했지. 일단 뭐 주희정 감독님도 스피드로는 김태환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 확실한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무대에서는 두루두루 다 잘하는 선수들이 빛을 볼 수 있지만 프로에서는 이제 더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장점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력도 되게 좋고 스피드도 진짜 좋아서 뭐 리딩이나 본인 공격에 대해서만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로터리 픽은 간당간당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스틸 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올리는 이제 아무래도 고찬혁 선수가 조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선수가 지금 슈터로 2번으로 뛰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번 시즌에 3점 슛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30점 넘은 경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레이업으로 넣는 건데 3점 슛이 그날 컨디션 때문에 뭐 3점 슛이 안 좋더라도 네. 어떻게든 20득점은 해줘서 네네. 오프더블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허웅 선수랑 비교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 이런. 저희가 오늘 미생그래프 때문에 이제 좀 모여서 얘기를 해서 얼리나 이제 상위 선수들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대학리그 취재하면서 드래프트 참가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좀 인상 깊거나 되게 크게 될 것 같은 선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선수가 있는지. 또 상명되려고 이거 정말 진심이라서 상명대 1학년 홍동명 선수 저는 이제 TV를 보든 가서 보든 항상 느꼈던 게 일단은 3점슛 능력이 MBC 때는 뭐 출전 시간도 적어가지고 뭐 기회를 못 받았던 것도 있지만은 리그 때 보면은 조선대전에서 코너에서만 한 제가 기억은 4-5개 넣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맨 처음에 분위기를 가져와야 할 때 넣은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선대가 따라올 흐름에 넣은 것도 있고 둘이 취재를 갔었는데 그 폼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릴리즈도 진짜 빠르고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아직 1학년이니까 드래프트 나오기 좀 멀었으니까 좀 더 연습을 하면은 슈터로 클 가능성이 좋은 슈터로 크지 않을까. 형은요? 일단 연세대 유기성 선수가 아무래도 대한리그 최고 3점 슈터고 이번에도 막 드래프트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4학년 마치고 드래프트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대한리그 슈터하면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팀이 어려울 때 하나씩 넣어주고 유기성 3점 슛으로 격차를 벌리는 그런 승리 패턴이 되게 많아가지고 명실상부 연세대 슈터이자 득점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국대 박승재 선수가 김승현 선수가 부상이 있었거든. 그 빈자리에 또 박승재 선수가 잘 채워줘서 플레이오프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대 이번에 여준석한테 좀 관심이 쏠렸지만 1학년 중에 박정환 선수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도 막 스카우터들이 뭐 뽑은 최고의 뭐 신인 뭐 박정환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쏟아졌었는데 농구를 되게 똑똑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몸도 막 이렇게 다부진 편도 아니고 스피드가 엄청 빠르지도 않고 폭발적인 득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동료들을 엄청 잘 살려주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고대가 뎁스가 두꺼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되게 쉽게 하고 그다음에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뭐 자기가 좋은 플레이를 해도 웃지도 않고 뭐 자기 플레이가 잘 안 돼도 이렇게 표정 찡그리는 것도 없고 해서 저 선수 뭔가 되게 크게 되면 좋겠다. 더 큰 무대에서 한번 자기 걸 펼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번 시즌 대학리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따로 4학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좀 진짜 4학년으로서의 부담감이 정말 느껴지더라고. 다들 주장을 맡은 선수 안 맡은 선수 가릴 것 없이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어쨌든 큰 부상을 입은 선수 없이 대부분 마쳤잖아 4학년에. 그래서 약간 4학년 무사히 마친 모든 선수들한테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드래프트 장에서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가 취업에 성공해서 프로 취재 가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젝트 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던 게 운동을 해온 사람이 나는 아니니까 선수 개개인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아오고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보면서 약간 선수들도 간절하구나 한 명 한 명 다 그걸 느껴서 선수 모두 드래프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인 인터뷰 기사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농구 인생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친분도 쌓이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얼리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위 선수들도 간절함이 조금 더 프로팀에 전해져서 뭐 3라운드, 4라운드까지 프로팀에서 지명을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되길 한번 바라봅니다. 드래프트 화이팅! 점프볼 화이팅!